뭐 5천만 원 있는 분, 1억 네. 있는 분, 이제 네. 소액이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또 제 질문 준비해온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소액 투자로 네네네. 시작을 해서 좀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네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게 더 몇 번 얘기한 거 있지만 저는 이제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고 IMF 때 저희 집안이 망해서 그러니까 저희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첫 투자가 빌라 투자였다는 거죠. 왜냐면 돈이 없고 아파트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빌라 투자를 해서 그 개수를 늘려서 해서 팔고 그 돈을 또 목돈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아파트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거를 갈아타기 또 투자 갈아타기 해서 자산을 불려서 지금은 이제 강남에 입주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오피스텔도 여러 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거고 또 다양한 그 매매 차익용 아파트도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산을 이렇게 일구는 거잖아요. 저도 무일푼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만 30년 갖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물론 이제 가점이 정말 높다면 청약을 노려볼만 하고 아니면 내가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노려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 집을 하시고 청약을 투자용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 이런 걸 여러 채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누차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청약은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 소액인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은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작게 투자를 하는 거죠. 처음 할 때부터 대박이 나는 투자는 없어요. 그렇게 작게 투자를 해서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두 개는 핵펀치에 걸린다. 그러니까 잽을 계속 날리다 보면 핵펀치에 하나 걸리듯이 그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핵펀치 한두 개는 반드시 핵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게 제 주의거든요. 근데 핵펀치를 날리려면 어쨌든 잽을 던져야지 핵펀치만 휘둘다 보면은 그게 맞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란 얘기고 오늘 이제 저한테 최근에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10억 정도 현금이 있으신 거예요. 상속받으셔서. 네. 근데 이제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이제 가계약금을 이제 1,000만 원 보내야 되는데 이제 떨린다는 거죠. 그쵸. 엄청 떨린다고 엄청 떨린다고 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서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하고 1,000만 원 할 때 보내야 되는데 이거 맞나?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고민하고 정말 고민하겠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도하는 것과 그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점점 벌어지거든요, 점점. 그러면 자기가 성장하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분당에 그 매장 오픈할 때 정말 고민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건 부동산 투자랑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사업이니까. 사업하다가 망하면 그냥 돈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하고, 진짜 며칠 고민하고, 결정하고, 두려움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도 저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리스크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성장을 하는 거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구 말처럼 5년, 10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모 교수님이? 모 교수님의. 아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5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5년, 10년 동안 하지 말라는 이유는 네. 그 5년, 10년 동안에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 어떻게 본인이 장담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뭔가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뭔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고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본인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안 되고, 어떻게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할 수 있냐는 게 저는 더 웃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네. 내가 고생을 해서 네. 도전하고 네. 이렇게 해야 뭔가 얻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자꾸 세상을 끌어내리려고. 그렇죠. 예.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보면은 그분들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냐 들여다보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들도 그렇게 뭔가 도전하고 이런 삶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만족감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건 저는 요새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어떤 게 행복하냐면, 이런 것도 사주시는 회원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럽다. 고마웠다고 하시는 회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 정말 계시고, 그리고 제일 정말 충실히 일하고 하고,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 인생이 지금 전성기이지 않을까. 근데 그 전성기는 저는 조금씩 계속 높일 거거든요. 전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뭐 하나 지금 뭐 안 되면 프레임 TV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얘기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쨌든 저도 뭐 실패를 이겨내고 또 도전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5년,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으면은 또 이런 그 행복감이나 이런 게 만족감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를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5년, 10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잠시 빨리 배척하시고 여러분들도 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될 만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진짜 현실적인 네. 조언인데. 그럼요. 네. 네. 뭔가 따뜻한 위로 이런. 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 그쵸. 들으면 네. 기분이 좋거든요. 정말 그거는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독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독이 되는 얘기. 네. 잽 하다가 핵펀치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분은 왜 자산이 이렇게 퀀텀 점프 하신 분 있잖아요. 네네. 두 번으로. 네네네. 그럼 그분은 그 전에 이렇게 잽을 하셨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대신 아웃소싱 하신 거죠. 아웃소싱. 그러니까 저를 아웃소싱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빵 했잖아요. 핵펀치 두 방으로. 두 방으로 한 거죠. 쫙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은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저 사업 해보니까 그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게 누워서 떡 먹기인 것 같아, 진짜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 말은 사업가, 비즈니스가, 장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비즈니스가. 네, 그만큼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정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미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평가된 부동산만 찍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사실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잘 하셔서 그거를 그 부동산 투자를 정말 관심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사업이나 해서 장사해서 진짜 뭔가를 이루신 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맞아.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분당에 살고 있고 지금 분당 아이파크를 한 채 가지고 있고 예. 동탄에 메타폴리스도 한 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동탄이 너무 지금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이 동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을지 조금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그 동탄 메타폴리스는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분양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좀 싸게 사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한창 그 고분양가 2008년도에 분양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분양받은 건 아닌데 거의 그 가격 주고 구매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도 지금 좀 어때요? 그때보다 시세가 좀 올랐나요? 그때. 그때보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많이 안 아직은 올랐죠. 조금 네 맞아요. 수상복합이라. 동탄 이 신도시도 좀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가 맞아요. 조금 평가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동탄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당시에 고분양가로 해서 좀 이게 마피도 있었고 좀 그랬었어요. 그죠? 네네. 네, 그랬는데, 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주상복합에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죠? 네 맞아요. 아니, 파셔야죠. 파시면 되죠, 뭐. 어차피 손해는 아니실 거잖아요, 손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러면 분당 아이파크랑 일석이가 1주택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시적 2가구인데요. 일석이가 1주택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 2가구는 혜택은 없어요. 제가 분당을 먼저 구매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과세로 메타를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파시고, 제가 볼 때는 파시고, 네. 다른 거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동탄 메타폴리스가 그렇게 막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자면 80점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8점 정도 되니까, 디테일하네. 네, 68점 되니까 요거 팔고 75점, 80점 되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고, 분당 아이파크는 어차피 본인이 거주하시는 거니까 그냥 내두실 거잖아요. 안 파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분당 아이파크 계속 거주하시고, 메타폴리스 처분하면은 한 얼마 정도 남아요? 처분하면은 한 7억 정도? 그러면 6, 7억 정도. 그럼 6, 7억 정도로, 6, 7억 정도로 지금 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거 해서 뭐 한두 채, 혹은 두세 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개수를 늘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 월세를 좀 받으실 의향도 있으세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맞벌이인데 네. 월세 세팅을 하면 네. 뭔가 저희가 세금을 많이 내거나 이래야 되는 그렇죠. 지금 두 분이 맞벌이시니까 지금 굳이 월세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대신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피스텔 사고 그거를 월세 안 받고 전세로 놓으면은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월세로 전환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네네. 굳이 월세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매매 차익으로 해서 금액을 좀 올리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6, 7억 정도 남으면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서울이나 뭐 어차피 서울에 2주택까지는 취득세도 1%잖아요.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울에 한 채 더 사시고 나머지 수도권에 뭐 한두 채 더 사는 전략? 이 정도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으면은 당장 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제가 그 대곡역 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조금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구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지역의 그런 투자 유망지가 있고요. 이제 상담하다 보면 또 회원분들이 생각하는 투자 유망지가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데가 더 괜찮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제 얘기를 듣고 하신 분들이 성과는 더 좋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예, 그런 면은 있었어요. 그래서 갖고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저 같으면 팔고 다시 이제 다른 거 하는 거 전략으로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목소리가 엄청 좋으십니다. 그러게요. 예. 메타폴리스는 왜 68점짜리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마음인데요. 70점도 아니, 아니고 65점도 아니고. 그냥 7천 주기엔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글쎄,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애당초 좀 분양가 자체가 좀 높았고, 글쎄, 거기가 생각보다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막 하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주상복합에 주상복합에 한 개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 것 같아요. 회원분하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선호하는 네네네. 물건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표님은 약간 신축 위주세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상담을 저도 이제 해보면 본인들이 이제 괜찮은 아파트를 이제 추려 오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다 무시해요, 그냥. 왜냐면 왜, 그런 왜? 분들이 하시는 애가 그냥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온 게 뭐냐면 다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보면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근데 제가 투자하는 추구 방향은 좀 다른 거잖아요. 남들이 잘 안 하는. 남들이 잘 모르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혹은 약간, 갸우뚱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김포라든가 뭐 아니면 동탄 초창기 때라든가 뭐 운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약간 기우뚱하는 데 있잖아요. 옥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선호하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저랑 잘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시면은 뭐 그거 오케이. 그것도.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는 아파트를 들으면 네. 그 회원분들은 약간 갸우뚱하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많이 그래서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약간 갸우뚱한 거예요. 약간 갸우뚱하거나 조금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부동산에 모르는 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는데 이제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갸우뚱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갭 투자 위주의 공부하셨던 분들은 더 이제 갸우뚱한 거죠. 왜냐면 본인이 공부한 거랑 약간 좀 상반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세가 이렇게 매매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상관없이 매매가 먼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해를 못,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어설프게 배운 분들이 더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저 나중에 네. 광고 찍으러 가거든요. 나중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거만유 레알파크시티 여기 제가 추천했던 아파트고 그리고 여기 예전에 후레인 TV에서도 한번 그 누가 뭐 이거 어떠냐고 그때 아마 맞아요. 마피거나 아니면 무피였을 거예요. 갖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지분한다고. 궁금하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후레인 TV에서 그때 괜찮다고 이거 아파트 갖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근데 저는 요 아파트 컨셉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리조트 컨셉이었던 거예요. 리조트 컨셉.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전 솔직히 안 가봤어요. 근데 안 가봐도 이 개발, 예측, 컨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리조트인 아파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다 지어져서 가봤으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저 실제로 그 사전 미팅 이제 광고 진행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사전 미팅 때문에 네. 그 전기차, 미니 네. 전기차로 이렇게 투어를 한번 네. 하면서 네. 내렸다 탔다 내렸다 네. 탔다 하면서 이제 단지가 워낙 넓으니까 네. 1, 2단지가 네. 이제 설명을 듣고 실제로 이제 봤죠.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거는 저 좋게 봤고 그때 왜 후레인TV에서 그 상담할 때도 가지고 가시라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요게 예. 이 수영장이라서 한번 보시. 네네네. 이게 수영장입니다. 이게 수영장. 그러니까 이 완전 리조트잖아요, 리조트. 네, 예.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수영장. 그래서 요거는 다만 이제 이게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입주 때 조금 이제 좀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면은 있는데 요거 지나면 저는 요거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인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하는 거고 제가 이것도 왜 갖고 왔냐면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입지를 강조하잖아요, 입지. 예. 근데 사실 여기 입지가 썩 좋은 입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저는 상품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품성. 그래서 물론 입지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공부할 때 항상 정석대로만 배우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입지도 중요하죠. 입지도 중요한데 또 상품성도 그 입지를 또 딱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지와 상품성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입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품성이 정말 괜찮고 이 컨셉이 맞으면 반드시 수요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판단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안 가봐도 다 이제 뻔히 보이고 이 컨셉 자체에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컨셉 자체가 유원지 컨셉이었잖아요. 컨셉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획기적이다. 우리나라 아파트 이게 한 번 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상품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여기랑 뭐 관련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저는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네. 광고를 찍으러 가야 됩니다. 네네. 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네. 진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후레인 TV에서도 한번 여기 어떠냐고 누가 질문하셨던 것도 기억나고 그래서 네. 네.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요새 아파트들은 다 저렇게 짓는갑다 했어요. 되게 좋다. 네. 와, 네. 안 나가도 되겠다, 네. 밖에. 그러니까 또 하나 또 생각해 뭐냐면 제가 자꾸 신축 얘기한 게 이게 컨셉 자체가 옛날에 그런 신축 아파트랑은 또 한 단계 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포 DH 아너지도 한번 오신 분은 깜짝 놀라시잖아요. 뭐 스카이 라운지라든가 뭐 커뮤니티라든가 브런치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뭐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시는 게 또 트렌드상 맞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각광을 받을 거다. 왜냐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고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사람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표님 입장이면은 그 스카이 라운지 있잖아요. 네. 맨날 거기 노트북 들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블로그 맨날 쓰면서 커피 딱 들고 블로그 아니 쓰고. 가긴 가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면 좀 재수없을 수 있는데 그냥 해도 될까요? 질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주도 딱 가면은 바다 풍경 딱 보면은 와 하잖아요. 3일 지나면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아요. 3일 지나면 똑같아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자체가 계속적인 자극이나 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거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약하고 이러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면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또 중독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독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자극에 좀 이렇게 민감해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